네, 매일 오후 8시 종목 카틀 코너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정부의 심폐소생술, 저PBR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시원하게 다시 한번 반등해 줬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기준치에 미달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장 폐지 절차를 밟겠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저PBR 관련된 종목들 다시 한번 힘을 내줬는데요. 여기에다가 오늘은 반도체와 2차 전지 종목군들 내에서도 선별적인 강세가 돋보였던 하루였습니다. 특히나 에코프로 BM은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10%대 급등세를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같은 시작은 참 배부른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이제 2월의 거래일도 단 하루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 될까요? 궁금하시다면 이 한 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종목 쇼핑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타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카틀과 함께하세요. 어서오세요. 타이머텍 코너입니다. 타이머텍 코너는요, 한정달 15분 동안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저는 여러분의 핫한 쇼핑 도와드리고 있는 아나운서 김은지입니다. 참여 방법 먼저 간단히 설명드릴 텐데요. 제 하단에 나오는 요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노란 톡방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곳에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남겨주시면 정확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 상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전화로도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박성재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다 잘 갔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유의 깊게 봤던 섹터들이 다 잘 가줬습니다. 예,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저 PBR도 재차 강세를 보여줬잖아요. 예. 저 PBR 관련해서 앞으로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맞습니다. 오늘 11시경에 이제 새로운 내용들이 나오면서 저 PBR주들이 네. 반등세를 보였는데, 사실 월요일에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 나왔을 때는 시장 참여자들이 기대한 내용들이 나오지 못해서 실망 매물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강제성에 대한 부분, 강제 의무 공시에 대한 부분을 좀 기대를 했었던 것 같은데 권고 사항에 좀 그쳤습니다. 네. 뭐 인센티브제라든지 자율적 참여에 대한 권고 사항에 그쳐서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실망감이 좀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요. 네. 오늘 11시에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그 상장사들 중에 어떤 특정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퇴출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월요일에 나왔었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안은 초안입니다. 네. 초안이기 때문에 수정안이 계속해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HBM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기대감을 아예 좀 소멸시켜서 보지 마시고 네. 조금 더 이제 수정안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계속해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근데 더 주목해서 봐야 되는 부분들은 여전히 저는 그 반도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S&P 500의 그 시가총액 상위 10% 종목들이요. 네. 그 전체 시가총액 이게 차지하는 그 점유 비중이 75%가 넘었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과거 닷컴 버블보다도 상당히 더 많은 집중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고, 과거 미국 대공황과의 비슷한 수준의 접점에 와 있습니다. 그만큼 특정 업종에 대한 수급이 과도하게 많이 쏠려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닷컴 버블과 이제 시장 PER을 비교해 봤을 때는 뭐 여전히 아직 실적들이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종목 집중도가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들의 실적이 잘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이 계속해서 연결이 될 수가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엔비디아 모멘텀이 지금 가장 강력합니다. 엔비디아가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의 밑단에 있는 반도체 종목들을 잘 봐야 된다. 다만 너무 많이 올라왔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잘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렵잖아요, 근데.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제가 뒤에서 말씀드린 이 언박싱 종목이라든지 그리고 그 기초가 되는 스마트 머니 기법에 좀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란 톡방에도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정보 받아가시기를 제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성재 전문가님의 여러 가지 꿀팁들은 또 끝에 나온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이 15분 종목 상담 코너에서도요. 최대한 고민 상담 들어드릴 테니까요. 이 톡방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부터 그럼 가보도록 할게요. 15분 종목 상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요. 시건방진 제이지님의 종목 두 가지를 보내주셨는데 엠로로 해보겠습니다. 엠로는 78,600원 매수가셨고요. 20% 비중 가지고 계시네요. 손해 중이십니다. 엠로가 오늘 종가는 53,700원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고점이 97,800원으로 찍혀 있는데 엠로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공급망 관리 소프트웨어 국내 네. 1위 기업입니다. 당연히 그 AI 모멘텀에 대해서도 충분히 좀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구조이긴 한데 안타깝게도 그 주가가 좀 잘 반영이 돼주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리고 견조한 실적에 대한 그런 좋은 컨센서스도 나오고 있지만 시가총액이 좀 높습니다. 시가총액을 보면 이제 5,900억 단의 시가총액을 소화할 만큼의 그런 밸류 진전이 있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중기 추세가 좀 무너진 부분들은 좀 아쉽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라운드 피겨가 깨지는 지점에는 좀 정리를 보셔야 된다고 보고요. 근데 다시 돌아 올라갈 때 거래량이 실리게 되면은 그때부터 다시 한번 그 해당 모멘텀에 대한 수급을 좀 다시 받는 구간으로 우리가 바닥으로 다시 인식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때 돼서는 다시 전략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보이는 5만 원 구간이 깨졌을 때는 좀 정리를 보시는 것이 좋고요. 좀 반등이 나왔을 때는 좀 거래량들이 느는지를 조금 체크를 해보시기를 조금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체크를 해보시다가 그 이후에 좀 자리 잡혀 있는 것이 보였을 때 다시 한번 저한테 상담 요청을 해주시게 되면은 그 이후에 그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적으로 제시해 주셨던 손절가, 엠로의 손절가는요, 5만 원 부근이었습니다. 현재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시면은요, 요 하단에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노란 톡방으로 연결이 되니까요. 그곳에 종목명, 비중, 매수가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지영님의 한국 BNC입니다. 4,758원 매수가시고요. 5% 비중입니다. 시간 외에서는 잘 갔는데요. 내일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고 한국 BNC가 오늘 종가 4,555원입니다. 13%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뭐 임상 성공 소식이 또 들려오면서 같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또 제약 바이오주, 특히 비만 치료제 굉장히 관심 많잖아요. 예,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는 뭐 작년에도 굉장히 또 바이오 업종의 또 중심을 조금 잡아서 이렇게 좀 부각을 시켰었던 그런 쪽이죠. 그런 쪽 방향이고 이 한국 BNC가 그 프로엠텍이라는 기업이랑 공동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공동 상용화 계약을 좀 체결을 했다.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이런 내용으로 지금 상승을 했고 오늘 시간에서도 좀 상한가를 가준 모습입니다. 근데 차트를 조금 길게 봤을 때는 좀 우하향을 하다가 10월부터요. 작년 10월부터 점진적으로 이런 어떤 장기 이평선들, 상대적인 장기 이평선들을 좀 정배열을 만들면서 거래량이 실리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이런 윗꼬리 캔들들 정배열 만들면서 나오는 것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좀 충분히 저가에서 좀 매집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아직 우리가 시장에서 확인을 하지 못하는 재료나 정보들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들어오는 매집이다라고도 생각을 해보면 좋은데 대신에 이 매집 박스권을 이탈을 하게 됐을 때는 또 한참 밑에서 조금 더 횡보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매집 기간은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아직 몰라요. 다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집 박스권을 보고서 조금 대응을 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근데 오늘 시간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 5,000원 위 구간까지도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 단기 추세선에서 계속 밀고 올라갈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그랬을 때 오늘 종가 구간을 깨지 않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종가 구간인 4,555원을 좀 손절가로 잡아드리고요. 네. 만약에 내일 종가가 5,000원 위에서 끝나는 경우가 있다고 했을 때는 오늘 고가로 다시 한번 그런 어떤 손절가를 좀 잡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손절가를 좀 높여가면서 자꾸 이 추세를 봐야 되는데요. 좀 추세 잡히는 거 보면서 지속적으로 저한테 이 문의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노란 톡방에 들어와서 말씀을 주시면은 같이 한번 제가 관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PNC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뉴로메카입니다. 34,000원이고요. 20% 비중입니다. 계속 놔둬도 될까요? 라고 왔는데 뉴로메카가 오늘 종가는 38,700원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로봇주들이 한창 관심을 받을 때 많이 들려왔었던 종목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뉴로메카뿐만 아니라 로봇주들 요즘은 살짝 소외를 받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의 전망이나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로봇주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당장은 계속해서 조금 소외 구간에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네. 봅니다. 뭐 로봇에 조금 이제 삼성전자 관련된 뭐 인수 이슈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등장을 해줬을 때는 네. 또 단기간 조금 시세가 좀 강하게 나와주는 좀 그런 경향을 보이긴 하는데요. 그런 내용들이 없을 때는 조금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다만 이 뉴로메카가요. 이런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견인될 만한 내용이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단에서 공모가 대비 2배 구간 위치에서 이 박스권들을 잘 유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모멘텀이나 재료가 나와서 이런 박스권, 이 장기 박스권입니다. 이게 1년 정도 횡보가 나오고 있는 박스권인데 이 박스권을 뚫어내고 올라갔을 때는 아마 정말 크게 이제 주가 레벨업이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네. 하지만 이 박스권이 단기간은 어떤 이 뚫어낼 만한 재료나 모멘텀이 당장은 조금 등장해주는 어떤 정황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박스권을 잡고 조금 대응을 보실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좀 하단부가 좀 길어요. 3만 원까지 내려와서 만약 3만 원이 깨지게 됐을 때는 이 긴 1년짜리 박스권이 다 반대로 이 매물대로 완전히 작용이 돼버리게 네. 되거든요. 이럴 때는 조금 필수적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저는 저 개인적으로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어떤 별 내용이 없이 5만 원까지 만약에 올라간다 했을 때는 당연히 저항선으로 정리를 해야 되지만 네. 5만 원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다시 로봇 관련 재료나 모멘텀들이 등장해줬을 때는 5만 원을 뚫고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5만 원을 뚫고 올라갔을 때는 다시 한번 저에게 문의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근데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로봇 관련주들이 사실상 지금은 많이 좀 떨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걸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네. 사실 어떤 밸류 대비 많이 좀 떨어졌다 이런 네. 평가 기준을 먹이기가 사실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네. 어떤 로봇주들이 막 실적 성장을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과정에서 네. 이제 시세가 그 실적 대비 너무 앞질러 갔다가 조정이 나와서 조금 저렴한 구간일 때는 우리가 네. 좀 저가 매수를 좀 노려보는 그렇죠. 전략도 네. 좋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내릴 수가 있는데 로봇주들이 앞으로의 전망은 좋을 거잖아요. 전망은 좋지만 네. 아직 그것들이 실적에 좀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는 기업들이 네.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뭉뚱거려가지고 지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정말 매수하기 좋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떤 재료나 특정 모멘텀으로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네. 주가라는 것을 우리가 가이드를 잡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차트상 이 박스권이 이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심리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어떤 실적에 기반을 두기보다는 네. 재료와 모멘텀으로만 움직이는 종목이고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네. 이런 박스권이라든지 이런 가격 심리선들을 매우 중요하게 기준으로 놓고 볼 필요가 네.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로봇 산업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이런 개별 종목에 대한 실적을 위주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셨죠? 예, 그렇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도 가보도록 할게요. YIK입니다. 6,650원 매수가고요. 20%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항상 어느 정도 올라왔으면 그 다음날 바로 떨어진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왔는데 YIK 오늘 13% 급상승 흐름 보여주면서 6,690원까지 갔었습니다. 1월 23일, 올해 들어서 1월 23일에는 8,550원의 신고가까지 또 경신을 했었는데 내일은 또 어떻게 되고 YIK에 대한 대응 전략은 또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 메모리 웨이퍼 테스트 장비 1위 기업입니다. 네. 이거를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드렸고 그 고효율 그 랜드 웨이퍼에 대한 부분도 삼성전자와 이제 공동으로 좀 개발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에는 어떤 뭐 실적이 좀
올라갈 것이다라는 어떤 그 커버리지들이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런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보게 되면은 1월에 조금 이제 쌍봉의 그림을 좀 보여주고 나서 눌림이 나왔다가 이제 다시 이제 올라가는 그림이거든요. 네. 이건 이 상단에 대한 이 매물에 대한 욕심들이 나오는지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넘어가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구간들이 매물대가 지금 상당히 좀 센 구간이기 때문에 거기 하단부에 정확하게 부딪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적어도 이 상단부에 있는 매물대에 대한 매집 시도라고 우리가 해석을 한다고 했을 때는 오늘 저가를 좀 깨지 않는 그림이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네. 오늘의 매집의 의지가 보였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오늘의 저가를 깨지 않고 다시 한번 조금 박스권을 그리면서 거래량을 늘려가면서 자꾸 이 하단부, 상단 매물대 하단부들을 찔러주는 그런 그림들이 나와주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6,000원이 깨졌을 때는 좀 정리를 보시는 게 맞지만 어떤 특정 목표가를 지정을 하기에는 우리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YIK는 저도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조금 지켜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조금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중간중간에 저한테 좀 귀띔 해주시면 저도 모니터링하면서 또 상담 요청 주셨을 때 제가 또 상세하게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YIK는 계속해서 지켜봐도 될 종목이라는 말씀과 함께 손절가만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손절가는 6,000원 부근이었습니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동국 RNS입니다. 5,900원 매수가시고요. 20% 비중입니다. 매수가까지 올까요? 라고 왔는데 동국 RNS 오늘 종가 3,580원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저점을 하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매수가까지 당연히 반등 가능성 있겠죠? 매수가까지 반등 가능성이 지금 봤을 때는 좀 조금은 단기간 안에 힘들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 2차전지 관련해가지고 그런 뒷단에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 기업들은요, 조금 힘을 좀 못 쓸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오늘 굉장히 강했잖아요. 에코프로 BM이 특히 이제 코스피 시장으로 이제 이전 상장을 한다는 내용 때문에 독단적으로 강하고 자꾸 제가 알지 못하는 내용에서 조금 좀 튀어나오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2차전지 관련해서 이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수급을 받아서 그 중소형단의 종목들까지도 같이 막 치고 올라가는 시장이 오기에는 아직은 조금 더 오래 좀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동국 RNS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은요, 작년 10월부터 자꾸 윗꼬리 캔들이 자꾸 발생을 하면서 이 하단부를 좀 지지해주는 그런 그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매집의 행위다라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이 윗꼬리 상단부를 만약에 뚫고 올라갔을 때는 굉장히 시세가 세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아마 우리가 시장에서 제공받지 못한 재료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확인했을 때는 어떠한 좀 상승을 이끌 만한 재료와 모멘텀이 지금은 부재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흐름들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다만 이 박스권 하단부에 지금 있기 때문에 하단부가 깨졌을 때는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매수가가 너무 높으세요. 너무 높으시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한 비중 축소 정도로 조금 보시다가 지금 차라리 저가에서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하기보다는 만약에 지금 비중 축소를 하셨다가 4,000원이 돌파를 하게 됐을 때는 매우 세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돌파를 못하던 이런 상황에서 돌파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차라리 4,000원을 돌파할 때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낮아진 평균 단가까지 또 급진적으로 급등이 나왔을 때 전체 정리를 조금 보시는 방향으로 좀 보시는 게 더 조금 더 좀 안정화된 대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국 RNS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이제 내일만 남겨놨습니다. 이번 주 장도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가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은지 캐스터와 함께하는 15분 종목 상담 코너 마무리가 됐는데요. 은지 캐스터가 말을 한 것처럼 이제 2월의 거래일을 단 하루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좀 살펴봤을 때 코스피와 코스닥 이번 한 달 동안에는 그래도 좋은 시세를 내줬다 이렇게 볼 것 같은데 오늘의 기분 좋은 상승세를 내일까지 이어가길 바라면서 오늘 추가적으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옆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양대 증시가 어제 하락분을 많이 해주는 듯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장일수록 오히려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좀 조정이 받거나 눌리게 된다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급등세를 보인 종목이 많기 때문에 이 종목이 더 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도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 박성재 전문가님께서 갖고 계시는 스마트 머니 기법을 활용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매수 전략을 확실하게 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도 스마트 머니 기법 제대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스마트 머니 기법은 말 그대로 똑똑한 자본이 유입이 됐을 때 같이 매수를 참여를 해보자라는 기법입니다. 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나 네. 일반 대중들이 아직 제공받지 못한 재료와 정보를 사전에 확인을 할 수 있는 주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그들은 그 해당 종목에 대한 주가 방향성에 영향력을 크게 행사할 수 있는 자본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이 사람들을 주포라고 네. 규정을 합니다. 즉, 이 주포들이 저가에서 매수 참여가 일어났을 때 그 구간을 포착하고 같이 매수를 하는 기법이 바로 스마트 머니 기법입니다. 앞선 그런 정황들이 포착이 되었을 때 신호로 포착이 되게끔 스마트 머니 신호 포착기를 제가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스마트 머니 신호에 포착이 되면 같이 이후에 타이밍을 잡아서 매수를 하는 그 기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기법에는 정말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기존의 그 패턴화된 그런 시중에 있는 기법들은 이런 어떤 매크로 변수라든지 정책 변수에서 자유롭지 못한데요. 하지만 절대 변하지 않는 불변의 법칙은 뭐냐? 10년, 20년 뒤에도 절대 변하지 않을 겁니다. 밑에서 주포가 매수를 한다면 결국에 본인들이 산 매수 가격보다 위에서 높게 팔기 위해서 주가를 올릴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즉, 이 주포들의 매수 개입을 우리가 확인만 할 수 있다면 저점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다른 말로는 재료와 정보가 시장에 제공이 되기 전에 선취매를 할 수 있다가 됩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 시장 참여자들 중에 좀 주식 좀 오래 하셨다라는 분들이 가장 많이 채택하는 매매 방법이 뭐냐면 대부분 다 똑같을 겁니다. 정보와 재료가 시장에서 제공이 되면 내가 제공된 정보와 재료를 보고 이 모멘텀의 길이를 확인을 합니다. 모멘텀이 길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그 모멘텀 중간에 올라타는 방법을 많이들 채택을 하십니다. 결국에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많은 스트레스와 애를 쓰는 부분들이 뭐냐면 내가 제공받은 정보와 재료의 모멘텀이 길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이냐를 구별을 해내는데 굉장히 많은 힘과 스트레스를 할애를 하는데요. 만약에 재료와 정보가 무조건 다 모멘텀이 긴 것은 아니거든요. 모멘텀이 짧을 경우에 오판을 했을 때는 손절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은 재료와 정보가 시장에 공급이 되기 전에 포착이 되기 때문에 밑에서 잡아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멘텀의 길이가 길든 아니면 길지 않고 짧든 추세 이탈만 하면은 정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익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좋은 기법이고요. 제가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을 들고 나온 지 한 달이 안 됩니다. 그쵸. 한 달이 안 되는데 네. 제가 언박싱 종목에서 말씀드린 종목 중에 많게는 100% 이상 간 종목들도 많고요. 50%, 40%, 60%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증명을 그대로 해드리고 있어요. 정보와 재료가 나오기 전에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을 그대로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언박싱 종목에만 너무 집착을 해주시는 것보다도 네. 직접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이 기법을 직접 받아가셔서 검증을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성재 전문가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주포가 들어갈 때 같이 비슷한 시기에 좀 매수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시그널을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이 잘 포착을 해주니까요. 옆에 보이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을 여러분들의 차트에 녹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저희가 또 매매 포착 기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고 그 예시 종목으로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잖아요. 예. 그 신성 델타테크 오늘도 초전도체 좀 핫했던 모습이 나타났는데 예. 많은 분들 좀 이 시간 주목하시면서 매매 포착 기법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잘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선 이 포착
기법, 매수 방법, 그리고 손절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봉상의 스마트머니 신호가 포착이 되게 되면은, 자, 매수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포착일의 저가까지 이후에 조정이 나왔을 때 저가의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포착일은 주포의 개입일이기 때문에 이날 저가까지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저렴하게 매수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하지만 스마트머니 신호가 포착이 되고 나서 바로 올라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기회비용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비용도 놓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신호 포착일 당일 종가에 매수를 하거나 혹은 이후에 포착일의 고가를 돌파할 때 같이 매수를 하는 방법이 매수 방법이 되겠고, 손절 추세선도 제가 따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손절 추세선을 이탈을 할 경우에는 손절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스마트머니 신호 포착기와 이 손절 추세선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간단한 매매 방법만 숙지를 하시고도 굉장히 좋은 기법을 매매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렇게만 설명드리면 이해를 못하시기 때문에 앵커님께서 말씀해주신 신성 델타 테크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신성 델타 테크가 최근 1년 동안에 거의 1,500% 가까이 되는, 말이 되나요, 이게? 한마디로 텐베거죠. 네. 이 텐베거를 먹을 수 있는 기법이 스마트머니 기법이다라는 것을 제가 증명을 해드릴 건데요. 네. 이 LK99 상원 초전도체에 대한 논문을 올린 이 퀀텀에너지 연구소의 지분을 보유한 LNS 캐피탈의 지분의 52%를 이 신성 델타테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부각이 되면서 이 초전도체 관련 대장주가 된 것인데요. 이 관련된 내용이 언제 최초 보도가 됐냐면 작년 8월 1일에 보도가 됐습니다. 자, 그 이후에부터 지금 계속해서 주가가 크게 올라가고 있는 것인데요. 자, 우리가 한번 이 스마트머니에 대한 논리를 한번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상원 초전도체에 대한 논문이 올라가기 전에 관련 연구소에 대한 관련된 사람들은 충분히 미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지분 구조에 대한 내용이 부각이 되기 전에도 회사 내부 관계자들이나 주포들은 충분히 이 내용을 사전에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시장에 부각이 됐을 때는 충분히 큰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선취매를 하려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제가 한번 일봉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요. 이 녹색 기둥 보이실 겁니다. 이 신호가 바로 스마트머니 신호입니다. 최초 신호가 작년 7월 14일에 떴어요. 근데 뉴스 발생일은 이후인 8월 1일입니다. 자, 7월 14일로 돌아가서요. 이 포착일 이전의 주가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주가 변동성이나 거래량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포착일 이후에 거래량들이 늘어나는데요. 즉, 이 포착일부터 뉴스 발생일 이전까지의 거래량은 주포들의 거래량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저가의 매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커다란 시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노란 추세선이 손절 추세선이거든요. 터치를 하지 않고 급등이 나와준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만약에 이 포착일로부터 지금까지 보유를 하고 있다고 했을 때는 1,400%가 넘는 수익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텐베거 수익을 이 밑에서 스마트머니 신호의 포착일에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이 텐베거 수익을 전부 다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차트를 통해서 증명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 이제 뉴스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뭐 새로운 LK99의 새로운 황을 섞은 그런 물질에 대한 검증, 그리고 김현탁 교수의 어떤 이제 LK99에 대한 검증에 대한 부분도 이제 3월 초에 발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료와 뉴스가 시장에 제공이 되고 나서 이런 길이를 가늠하면서 이 위에 올라타시는 분들은 정말 이제 손절가를 잡고 대응을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 변동에 굉장히 스트레스가 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모멘텀은 살아있지만 충분히 주가가 급락이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보유자 입장에서는 이 추세선들, 21선, 이런 21선 구간들을 좀 유의 깊게 좀 잘 살펴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까지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신성 델타테크 1,500% 가까이 되는 수익을 가져다 준 종목인데, 저희 종목 카텔 코너가 시작된 게 작년 8월인데 그때쯤에 좀 미리 나오셔서 좀 이 종목을 소개를 해주셨으면 어땠을까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으신다면 지금이라도 차트에 좀 녹여보시고 이런 텐베거 종목,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이 될까 기대하시면서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리뷰 타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텐베거 종목 외에도 저희 언박싱했던 종목들 중에서도 수익률 정말 잘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 종목은 매드팩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20일부터 이 종목이 계속해서 우상향 그래프를 나타내면서 지금 현재까지 수익률이 거의 60% 가까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계속해서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쪽은 지금 단계에서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이 매드팩토 종목을 가져왔을 때 제가 조금 새로운 관점에서 종목을 그쵸. 가져왔잖아요. 유상증자. 유상증자에 대해서 가져왔는데 어떤 이제 재료가나 이제 뉴스가 나올지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저희가 촬영했을 때까지만 해도 나오지 않았던 재료들이 지금 하나씩 나오고 맞아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내용들까지 같이 뒤에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나왔고요. 그리고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텐베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이제 이번 달 또 다음 달에 충분히 촬영을 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 아마 이제 여름 지나가면 텐베거 종목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런 힌트들을 제가 계속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네. 자, 매드팩토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게 되면은 작년 4월부터 차트입니다. 쭉 하락이 이어져 온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정확하게 12월 28일에 스마트머니 신호가 포착이 되고 나서부터 반등을 시작을 합니다. 네.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패턴화된 기법이 아니에요. 절대 변하지 않는 법칙. 주포들이 저가에서 매수를 하면은 그곳이 바닥이 된다. 자, 스마트머니 신호가 주포의 매집 물량을 잡아낼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증명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12월 28일은 또 무슨 날이냐면 유상증자 상장일입니다. 자, 유상증자 상장일. 유상증자는 사실 시장에서 악재로 해석이 되죠. 왜냐하면 기업의 자본이 없다 보니까 주당 주식 가치를 훼손을 시키면서까지 주식을 찍어내는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계속해서 유상증자가 나오면서 주식을 찍어내고 주당 회소 가치를 훼손을 하면서도 이 경영을 올바르게 조금 돌려내지 못하는 경우는 감자도 가고 상장 폐지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어요. 반면에 유상증자를 하되 이때 기회를 삼아서 잘 회복을 하는 기업들은 저가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유상증자 당일은 청약을 배정받은 사람들이 자기네들 단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바로 매도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매도세가 굉장히 많은 날입니다. 근데 그때 스마트머니 신호가 포착이 된다? 자, 그 많은 매도 물량을 누군가는 다 받아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드팩토는 이날 저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수가 있다라는 저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이런 케이스를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럼 스마트머니 신호를 받아가시면 동일 케이스, 유상증자일에 스마트머니 신호가 포착이 되는 종목들을 나중에 혹시나 보게 된다면 그 지점이 저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신빙성을 더 키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한참 뒤에 추천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50%가 넘는 수익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한번 또 뒤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제가 이제 봤었던 가져온 내용은 이 바닥 신호로 해석되는 유상증자인데 이 동사는 이 벡토서팁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대장암에 대한 임상 3상 시험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기술 이전에 대한 내용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예측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나온 내용은 이 국제학술지에 이 벡토서팁 병역요법 논문이 게재가 되었다. 요 내용이 나오면서 지금 또 시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벡토서팁 관련된 내용들을 내부 관계자들이나 주포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관련해가지고 유상증자로 물량을 늘리면서 오히려 더 스마트머니 같은 이런 매집을 진행을 하면서 올라가는 것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시장에서 정보와 재료를 알지 못하지만 주포들은 알고 있다. 하지만 이 주포들은 미리 알고 선취매를 하는데 그 과정을 정확하게 스마트머니로 잡아낼 수가 있다. 그래서 추천일로부터도 58%가 넘었고 포착일로부터는 벌써 엄청 크게 지금 2배가 넘는 그런 수익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스마트머니 기법을 받아가셔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추천해 주신 지 벌써 보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종목이 거의 60% 가까이 되는 수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매드팩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정말 수익 축하드리고요. 혹시라도 이런 종목들 안 갖고 계셨는데 조금 내가 다시 한번 바닥 신호가 되는 유상증자를 갖고
갖고 있는 종목들 없을까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옆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반드시 차트에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을 녹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역시나 50% 가까이 되는 수익률 가져다 주고 있는데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 잘 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종목이 저희가 포착이 됐었는데요. 특히 어제가 정말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 시세가 거의 폭등? 이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제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 상담 굉장히 잘해주셨잖아요. 앞으로 더 갈 거라고 보는지도 일단 궁금하고요. 오늘 들고 오신 종목인 우리기술투자와 그리고 다음 종목 한 가지가 더 있죠. 이 종목에 대해서는 앞으로 목표가를 상향해 주실지 이런 부분까지 함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목표가를 당연히 좀 상향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강력하게 더 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강력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월 초부터 노란 톡방에서 굉장히 제일 많이 한 종목이고요. 그리고 제가 2월 8일에 이 언박싱 종목을 가지고 왔을 때도 아마 그때 제일 많이 길게 설명을 드린 종목일 겁니다. 이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이고 비트코인과 상관계수가 매우 높아서 같이 가고 있다, 종목 주가가. 그것들을 제가 확인을 분명히 그때 시켜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포착된 부분에 대해서도 해석을 드렸습니다.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작년 10월에 저 스마트머니가 최초 포착이 됐을 때는 10월에 어떤 기대감이 있었냐면 이 전 세계 자산운용사 1위인 이 블랙록에서 또 이제 블랙록 제외하고도 나머지 14개의 자산운용사에서 SEC 측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승인 신청에 대한 최종한 답을 주는 것이 1월이었습니다. 근데 SEC 측에서 그동안 너무 거절했었던 사례들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거절 사례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승인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사실상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해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거를 기준으로 둔 스마트머니가 10월에 들어왔다라고 보는 거고, 이번에 본 포인트는 1월 11일에 들어온 강력한 스마트머니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는 4월에 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반감기라는 빅 이슈를 앞두고 들어온 스마트머니다. 근데 스마트머니 신호가 포착이 됐는데 오히려 그 포착 단가보다 많이 눌렸어요. 자, 그래서 너무 저렴하다. 근데 손절 추세선은 깨지 않고 있다. 그래서 너무 좋다라는 말씀을 제가 반복적으로 드렸고 결국에 이렇게 시세가 잘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왜 앞으로 더 갈지에 대해서 제가 뒤에 내용들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1위 거래소인 이 업비트를 가지고 있는 두나무의 지분을 7% 보유를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올해 1월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여기에 ETF를 지금 구매를 하려는 구매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이라는 이제 알트코인 중에서도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이 알트코인에 대한 현물 ETF 승인에 대한 부분도 5월에 내용이 나오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올해 4월에 있을 비트코인 반감기입니다. 자, 모든 가상화폐 거래소가 이 반감기 때마다 거래 대금이 폭증을 했거든요. 즉 수수료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타임인데 당연히 여기에 투자한 벤처 캐피탈 회사도 당연히 수혜를 보는 그런 구조죠. 반감기는 뭐냐면 매 4년마다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지금은 10분마다 채굴 보상이 6.25개의 비트코인인데 이 채굴자들이 보상을 받는 것이 이제 4월이 지나가면 3.125개로 바뀌고 이후 4년에는 또 1.6 몇 개로 바뀌고 이런 식으로 점점 내려갈 겁니다. 지금 1970만 개 정도 이제 발행이 되어 있고 2140년까지 2100만 개가 상장되게끔 프로그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시간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맞아요. 제가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봤을 때는 58,000달러가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1억 가나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한국 돈으로 8천만 원이 넘어갔더라고요. 근데 직전 고점이 8,600만 원인가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전 고점을 바로 앞두고 있어요. 굉장히 강한데 1억 가냐 2억 가냐 이런 소리들 많잖아요. 제가 앵커님한테 이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 게 SEC에서 ETF 승인을 해줬잖아요. 그럼 새로운 자산이다라고 인정을 해준 거거든요. 새로운 에셋 클래스, 그러니까 새로운 자산 클래스입니다. 그럼 기존에 있는 자산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시면 부동산, 주식, 채권, 예술품 이렇게 있습니다. 전 세계 주식 시가총액의 총액이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전 세계는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최근에 본 뉴스로는 비트코인이 삼성전자 시총은 훨씬 뛰어넘었다라는 얘기는 본 것 같거든요. 아니요, 주식 시장, 전 세계 주식 시장이 모르겠어요. 예상도 안 돼요. 추정이 지금 한 15경 정도 추정이 되고요. 채권 시장이 한 16경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술품 시장이 한 4경 정도로 추정되고
리얼 에스테이트, 그러니까 제가 외국 뉴스를 본 건데 부동산, 부동산 같은 경우는 36경으로 추정이 되는데 천문학적인 수치입니다. 그렇죠. 근데 새로운 자산군으로 들어온 이 가상화폐들, 비트코인과 나머지 가상화폐들의 전체 합한 시가총액이 3,000조가 안 돼요. 자, 그 말은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하나의 기업보다도 시가총액이 낮은 겁니다. 새로운 자산 등급이 되고 있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 관련된 이 크립토 시장의 수익률이 너무 좋은 거예요. 변동성이 너무 큰 거는 자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산관의 자산과 비교했을 때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비트코인이 뭐 2억 설도 나오고 5억 설도 나오고 10억 설도 나온다라고 보는데, 비트코인에 대한 공부를 조금 해보시면 저는 그것이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특히 이 반감기 사이클 때마다 그래서 이 거래소 관련된 종목들은 꾸준히 좋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앞으로 반감기를 두고 있고 반감기 이후에 6개월까지도 좋은 흐름을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술 투자를 제가 이제 9,000원으로 일단 1차 목표가로 기준을 해놨지만 일단 짧게 잡아드린다고 그때도 이야기를 분명히 드렸고요. 요거를 제가 12,000원까지도 2차로 조금 높여서 한번 좀 추가적으로 가져가 보셔라. 지금 이것에서 이 구간에서 물량을 다 정리를 하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못한 대응 자세일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2,000원이면 매수가의 거의 2배가 되는 목표가로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사실 박성재 전문가님이랑 방송을 하면서 비트코인 이야기를 하실 때가 가장 행복해 보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이 질문을 한 가지만 더 드리고 싶은 게, 그렇다면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은 오늘이 좀 많이 올랐어도 오늘이 가장 싸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잡는 건 괜찮습니다만 반감기 전후로 또 조정 구간이 또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항상 그래 왔기 때문에 그때는 또 거래소 관련 종목들도 눌림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 이제 긴 방향성은 정해져 있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종목도 역시나 STO 관련된 종목인데 어제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어제 상한가를 터치했었던 갤럭시아 SM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도 역시나 목표가 상향이 기대되는데 이 종목은 어느 정도로 상향해 주실까요? 일단 그 부분도 저 뒤에서 최종적으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고요. 차트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과거 그 10월에 포착된 것은 비트코인과 일맥상통합니다. 같은 이유로 포착이 됐던 거고, 자, 최근에 1월 31일에 스마트머니 신호가 포착이 된 것에 대해서 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두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어떤 재료가 나올 것이다라는 추론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또 알지 못하는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주포들은 미리 알고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는데, 제가 차트상에서 해석을 이걸 어떻게 해드렸냐면, 스마트머니 신호가 포착이 되고 2월 6일 캔들이 가장 거래량이 많이 터진 이 구간들을 터치를 하면서 윗꼬리를 그렸다. 즉 매집의 물량의 소화 과정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틀 눌려 있었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스마트머니와 이 매집 행위가 포착, 매집, 급등의 과정으로 연결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판단을 해서 제가 가져와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추천일인 2월 8일 대비해서 45%가 넘는 시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동사는 자회사를 통해 보유한 갤럭시 코인 때문에 STO 수혜를 보고 있고요. 하나증권과 작년에 STO 사업 협력 MOU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반감기는 더 이야기를 드리지 않겠고요. 근데 우리가 아직 알지 못했던 내용, 한국자산평가 그리고 바이셀 스탠다드 STO 서비스 MOU 체결입니다. 자, 이 내용이 우리가 이제 언박싱 종목에 가져올 당시만 해도 없었던 내용이고 최근에 발생을 했어요. 근데 이 관련된 기관들은요, 충분히 내부에서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즉, 이 스마트머니와 앞선 매집의 행위들은 이 내용을 염두에 둔 주포들의 선취매가 될 수 있다. 논리적이게 굉장히 매수가 가능한 것이거든요. 정확하게 스마트머니가 잡아낼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증명을 분명히 해드리고 있습니다. 꼭 스마트머니 기법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갤럭시아 SM까지 살펴봤는데요. 이 종목도 그러면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목표가 상향 아까 전에는 해주셨는데 이 종목은 좀 목표가 어느 정도로 상향해 주실까요? 제가 그 부분을 좀 깜빡을 했는데 이 종목은 4,500원까지 목표가 상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갤럭시아 SM은 4,500원으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언박싱 타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반도체, 2차 전지 둘 다 힘을 내줬던 종목이었는데 둘 중에서도 반도체 장비 관련된 종목들 오늘 시세 잘 나와줬습니다. 사실 ST 같은 경우에는 어제 주가가 좀 급등세를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들고 오신 걸 보면서 좀 많이 오른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이슈가 고급 어닐링 기술 고도화 성공에 대한 이슈가 어제 좀 발표가 되면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쪽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네, 정말 안타까운 게요. 사실 이게 저도 계속 보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수요일 방송에 나와서 이 종목을 공개를 해야지 하고 있는데 어제 올라가 버리는 그쵸. 걸 보면서 조금 마음이 조금 아렸지만 그래도 지금 들어가도 괜찮다는 거죠? 지금도 저는 충분히 의미 있는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좋다라는 생각을 가져왔고요. 추가적으로 나올 재료들에 대한 루트들이 좀 많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동사는 그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장비 제조 판매하는 업체죠. 특히 이 반도체 장비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핵심 파트너사로부터 그 HBM 장비 초도 물량을 수주를 했고요. 그리고 고급 어닐링 기술 고도화에 성공을 했다는 네. 내용도 최근에 나왔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주가가 세게 올랐었던 내용은 이 아래에 있는 내용인데요.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로 36GB HBM3 12단 D램을 개발을 했다라는 내용이 보도가 됐어요. 이게 마이크론이랑 그럼 뭐가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마이크론이 발표한 이슈랑? 마이크론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삼성전자가 발표를 한 것과는 조금 개별적으로 조금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동사가 왜 여기에 수혜가 좀 보는지에 대해서 네. 제가 뒤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왼쪽에는요, 이 반도체 장비에 대한 점유가 높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반도체 장비에 대한 업사이드 내용이 나올수록 동사의 수혜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편에 보시면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36GB HBM3 관련해서 12H D램 개발에 성공했다. 그리고 이 D램 칩은 이제 TSV 기술로 12단까지 쌓여 올려서 구현을 했다라고 하고요. D램을 이제 수직으로 쌓아서 적층된 칩 사이를 전국으로 연결하는 기술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내용과 ST가 무슨 상관이 있냐? 바로 뒷페이지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T는요, 이게 작년 말이 기사인데요. 작년 말에 삼성전자에 123억 원 규모의 HBM 제조용 기업 장비를 수주를 한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수주가 2차 물량의 선계약이라고 하고요. 내년 상반기인데 올해 상반기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최대 수주 물량을 확보를 일단 한 상황입니다. 지금 적자인데 4분기부터 약간 좀 실적이 좋아지고 흑자 전환을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ST가 공급하는 장비는 HBM 공정 중 하나인 언더필 단계에 적용되는 웨이퍼 가압 설비다라는 건데 최근에 삼성전자가 이제 AGI 그 범용 인공지능 쪽에 이제 몰두를 하면서 MUF 몰디브 언더필을 이 D램 모듈에도 적용을 검토 중이다라는 내용이 또 오늘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 언더필에 대한 재료가 좀 직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개연성을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왔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최근에 나온 내용입니다. 엔비디아의 이제 핵심 파트너사로부터 HBM 생산 공정에 적용이 되는 EDS 퍼니스 장비 초도 물량을 수주했다. 이 공시가 떴는데 이 ST 자체 열처리 ST가요. 이 자체 열처리 기술이 장비 회사로는 유일하게 이 EDS 공정용 퍼니스 설비를 유일하게 좀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물량 수주에 대한 추가 내용들도 나올 수 있다. 업사이드 요소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만큼 진입 장벽이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최근에 이제 그 고온 고압 열처리 기술을 기반으로 만든 어닐링 장비 성능을 네. 고도화했다. 기술의 진입 장벽을 높이고 있다라는 건데 이 반도체 웨이퍼의 생산성을 60%나 향상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또한 이 어닐링 장비에 대한 상용화 테스트뿐만 아니고 이 반도체 생산성을 대폭 향상할 수 있는 이번 신기술을 적용한 고압 어닐링 장비도 양산을 할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이 성장에 대한 이런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좀 길게 볼 수가 있는 요소들이 많고요. 이 기술 진입 장벽을 높이는 재료들이 나올 수도 있고 HBM 관련돼서 뭐 이제 이런 관련된 내용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추가 수주에 대한 내용이 나올 수도 있고요. 어디 쪽에서도 또 추가적으로 재료가 등장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스마트머니 차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스마트머니 신우는 2월 8일에 포착이 됐어요. 이 명절 전에 포착이 됐는데
그때도 포착돼서 보기는 했는데 그때 또 다른 종목들을 가지고 오느냐고 그때 당시에는 설명을 못 드리고 자, 지난주에 이제 금요일에 이번 주에 좀 가져와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했는데 전일 너무 급등을 해줬는데 그래도 저는 여전히 너무 좋게 보는 게 뭐냐면 지금 보라색 선 보이실 겁니다. 박스권. 이 구간이 뭐냐면 작년 9월에 있었던 그 매물대 가장 두터운 매물대입니다. 거래량도 많이 터졌었어요. 굉장히 거래량이 두텁게 있었고 뚫기 쉽지 않은 구간이었는데 왜냐면 실제로 12월에 저항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스마트머니 신호가 포착이 되고 나서 뚫었어요. 이게 의미가 더 크다고 보고요. 뚫기 힘든 구간들을 뚫어냈기 때문에 이 상승 추세 모멘텀이 저는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다. 그리고 나올 재료들은 여전히 많이 대기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생각에 저는 예스티 여전히 좋게 보고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스티 이번 주부터 지켜봤었던 종목이었는데 오늘 좀 소개해드리는 게 아쉬울 정도로 이 종목 좀 기대가 된다라는 점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면역 항암제 관련된 종목 중에서 지금 제2의 HLB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앱클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좀 어떤 부분을 집중해서 보는 게 좋을까요? 앱클론은 이제 그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HLB 제2의 HLB가 정말 될 수 있을까? 네. 그랬을 경우에 HLB가 과거에 보여준 퍼포먼스와 비교했을 때 그런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을까에 좀 초점을 맞춰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AT101에 대한 일상 임상을 작년 8월에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이상을 지금 순항 중에 있고 지금 중요한 것은 이제 기술 수출을 한 AC101 여기에 대한 이제 중국에서 시판 허가가 났을 때 이때 이제 제2의 HLB와 조금 비슷한 부분들이 있다. 이것들도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 해당 재료로 과거에 HLB가 얼마큼 상승을 했는데 이제 이 동사도 만약 그렇게 됐을 때 이 정도까지 상승을 해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AT101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요. CRT 치료제인데 기존 CRT 치료제와 다르게 신규 인간화 형체를 적용을 한 CRT 치료제입니다. 고용량 환자군에서 일상에서 75%의 완전 간해를 보였고요. 1년 뒤에 경과한 시점에서도 완전 간해를 유지를 했다라고 합니다. 지난 8월에 완료를 했고요. 이상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재료가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상 중간에 또 어떤 뭐 중간 결과나 이런 내용들이 또 좋게 보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어떤 재료가 나올 수 있는 루트다 정도로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기술 수출을 한 AC101은 현재 그 중국 상하이의 헨리우스 바이오텍에서 임상 이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기술 수출 계약을 했고요. 임상 진행 단계에 따라서 이제 마일스톤 상업회사에 대한 매출 로열티를 받는 구조입니다. 자, 이 시판 허가를 만약에 헨리우스가 얻게 됐을 때 이 과거에 이 중국에서 HLB 2014년대 중국에서 항서 제약이 이 시판 허가를 받아서 리보세라닙 허가를 받았고 그때부터 주가가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거의 HLB의 항서 제약 포인트와 여기에 이제 앱클론의 헨리우스에 대한 포인트 중국에서 가는 방향이 비슷하다는 그 거죠. 포인트를 같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판 허가가 났을 경우에 과거 리보세라닙 모멘텀으로 보여줬었던 그런 폭등을 좀 보여줄 수가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시장 참여자들이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를 볼게요. 보면은 이게 이제 HLB의 과거 2014년도 차트입니다. 자, 1년 만에 700% 폭등이 나와줬고요. 이런 액션들이 앱클론에서도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시장에서 좀 아무래도 가지고 있는 거죠. 스마트머니 포착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은 스마트머니 신호가 2번 포착이 됐어요. 작년 11월에도 한번 포착이 되고 상승이 나왔거든요. 나오고 눌려서 좀 횡보를 하다가 다시 한번 2월 26일에 스마트머니 신호가 포착이 됐습니다. 포착 이후에 조금 더 오르긴 했지만 사실 그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기대감은 더 클 수가 있어요. 그 기대감만으로도 더 올라갈 수가 있고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재료가 뒤에 대기가 되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좋은 종목으로 보고 있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언박싱 종목 2가지 종목을 살펴봤습니다. 매수 전략 화면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박성재 전문가님과 함께 스마트 머니 기법을 통해서 언박싱 종목들 한번 잘 풀어봤습니다. 사실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이 포착한 종목들 중에서 오늘 리뷰를 한 종목들뿐만 아니라 100%가 넘는 수익을 가져다준 종목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종목들을 좀 미리미리 포착 못해서 아쉽다라는 생각이 남으신다면 잠시 뒤에 좀 뜨게 될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들어오시고요. 전문가님 없어도 늘 시장 대응할 수 있게끔 차트 한번 직접 보시면서 종목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수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